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저희 올데스타가 1년 전부터 꾸준히 취재를 해왔던 이 박수홍 씨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1차적인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오전 일찍 박수홍 씨 쪽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지금껏 박수홍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허위 주장들이 제기됐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작년 8월에 제기를 했는데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허위 주장을 한 이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결국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의 노종원 변호사가 이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자,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박수홍 씨 측이 지난해 8월 허위 주장을 했던 모 인터넷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강요 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그 결과가 나왔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올데스타는 이 꽤 긴 시간 동안 박수홍 씨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취재를 해서 전달을 했을 때도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 그거 역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아니냐라는 반박 의견이 있었고, 그거 역시 저희가 충실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준해서 이 내용에 의거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면요. 박수홍 씨가 지난해 8월 이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왜 1년이나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통상적인 다른 비슷한 건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긴 기간이 걸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내용이 방대했고 이거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경찰도 이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기간이었죠. 코로나19 기간에는요,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응하는 것도 그렇고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도 적잖은 사건들이 많이 미뤄졌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지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내용은 이 수사 내용 그대로 바탕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또다시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들한테 아,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되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런 허위 주장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허위 주장이 있었고 이게 왜 아닌지를 박수홍 씨 입장에선 짚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박수홍 씨의 아내가 물티슈 업체 몽땡땡의 대표 유모 씨와 연인 관계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마약도 하고 또 차량과 용돈을 받고, 게다가 박수홍 씨가 이 물티슈 업체 대표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박수홍 씨가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도의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위 사실이 입증이 됐냐면, 일단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은 과연 유 씨와 박수홍 씨 아내가 연인 관계였다면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주고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출입국 기록, 미국 라스베가스에 같이 놀러 갔으면 당연히 미국 라스베가스로 혹은 미국 어디로든 출국을 했다는 출입국 기록이 있겠죠. 근데 이 기록도 확인해 보니 그 기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기록, 차량을 운전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떤 보험 기록이 있을 텐데, 그리고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결과 박수홍 씨의 아내와 유모 대표와의 어떠한 연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박수홍 씨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성들을 48시간 동안 감금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끝에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한 사람이 제보를 했으면 제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원 불상, 누군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게다가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그 주장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 다음 박수홍 씨의 반려묘인 다홍이가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길고양이로 포장을 했다는 주장. 이건 저희가 앞선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병원과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서 구조된 고양이가 맞고 실제로 그 구조당일 어떤 상태였는지도 치료한 의사를 통해서 저희가 의료진을 통해 확인을 했죠. 이 역시 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허위로 밝혀졌고 이런 상기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고소 이후에도 또 다른 허위 주장을 계속 펼쳐왔고 그래서 향후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박수홍 씨 측의 의견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박수홍 씨는 신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다가 이 프로그램이 결국 진행이 되지 않고 또 CF에도 이미 섭외 제안이 왔었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1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과 생계의 위협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물적 손해보다도 더욱 힘든 건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자신과 아내가 이유 없이 고통받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런 공정한 수사 결과만이 피해자들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박수홍 씨가 1년 전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했던 얘기는 언론 플레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주장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럼 박수홍 씨가 반박을 하면은 그거 허위입니다라고 했을 때 박수홍 씨 얘기도 사실 대중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적잖은 대중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 정말 근거 없이 저 정도까지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게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결국 그때 박수홍 씨가 생각을 했던 건 사람들이 그런 상식을 갖고 대입을 해봤을 때 저런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만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주장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 많은 숱한 의혹과 또 질타 속에서도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왔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 결과가 약 1년 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6월 30일 날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박수홍 씨가 형과 형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그 횡령 의혹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요즘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과 형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처분이 임박하여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한 수사도 거의 완료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요 경찰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또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저희 올데스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홍 씨 저 사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이 초중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또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사 게다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 결혼 자체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여기까지야 사실 가정사죠. 가정사니까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박수홍 씨 측을 통해서 드러난 건 배임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억측과 루머들이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 내용이 단순히 박수홍 씨가 어땠대더라 저땠대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장된 내용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혹은 뭐 도박을 하고 마약을 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됐다면은요. 지난 1년 사이 박송 씨가 이미 이 사안에 관련해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한간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 증거들을 못 찾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지 혹은 자기의 어떠한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된 것인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모두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박송 씨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이걸 하고 싶었던 게 박송 씨가 원하는 그 골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수사 결과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죠. 그럼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기소를 할 만큼 이건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보낸 것이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검찰이 다시 검토해보고 이거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선 불기소 할 수도 있어요. 반면 검찰이 이건 정말로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하면은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불기소할지 기소할지, 기소했을 경우 법원에서 이건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를 판단할지, 그거는 저희가 예단을 할 수도 없고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 역시 저희 올데스타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판단, 법원의 이 재판 진행 과정과 판단에 의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